여러분 알로하. 오늘은 트위터 양이 일란 마스크를 상대로 혼인빙자 간음행위죄로 곧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일련의 청원과 진행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007 고객자산 구출 작전. 영자가 움직인다. 따르라라 따르라라.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일란 마스크가 자기 자신이 Freedom of Speech Absolutist,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절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위터가 원래의 기능은 Public Square,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주 필터 없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보수의 의견을 굉장히 억압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위터 양에게 옆구리를 쿡쿡 찌르죠. 야 트위터, 나랑 결혼해줘. 내가 너한테 54불을 줄게. 트위터가 그러죠. 야 미쳤나? 내가 니하고 뭐하러 결혼하노? 나 잘 살아. 난 독신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독신주의자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건물, 비즈니스, 집 모두 판매용입니다. 가격만 맞으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크 저커버그도 이렇게 쭉 다니다가 여기 어떤 집이 마음에 들었대요. 그 주인한테 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죠. 나 이 집 사고 싶어. 주인이 이게 미쳤나? 니 돈 있으면 다야? 나 안 팔아. 그래서 그 동네 시세를 보니까 그때 당시 한 4밀리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 2배 줄게. 나한테 팔어. 2배? 그래서 팔아서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마을집이라고 막 운전하고 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져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5채의 집을 다 송두리 사버립니다. 시세보다 2배, 3배 더 주고.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란 마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트위터 양에게 청원을 하지만 보기 좋게 대자를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든지 무슨 협상을 할 때 설득을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주의를 공략하라. 이쯤에서 잠시 간과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단연간 협상을 한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협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면 일란 마스크가 어떻게 주의를 공략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트위터의 창시자인 잭 도어티와 일란 마스크의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잭 도어티 역시 표현의 자유에 강한 지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잭 도어티가 그 트위터 이사에게 약간의 압력을 가하고요. 그리고 일란 마스크 역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꾸준히 트위터의 증권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약 9조에 달하는 15%의 트위터의 주식을 확보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일란 마스크를 트위터의 최다 지주로 되게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역시 식솔들이 많습니다. 주주들이 왜 안 파느냐? 일란 마스크하고 결혼만 하면 지금 시세로는 뭐 40불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45불 더 쳐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팔면 꽃길만 열렸는데 왜 안 하냐 하고 이사회를 굉장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위터가 그래 그러면 청원을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일란 마스크가 오퍼한 가격에 accept, 수용을 하게 되고 계약금 1조를 넣고 에스크로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파실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나온 집을 바이어가 청원을 하게 되고 그 청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죠. 계약이 성립이 되면 초기 계약금을 넣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됩니다. 보통 바이어즈 마켓이나 그냥
평범한 마켓, 이렇게 과열된 마켓이 아니라 그런 마켓에서는 바이어가 3가지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조건부 계약인 셈이죠. 한국에서는 납장불입이라는 이런 개념이 강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핫한 셀러 마켓이 아닌 다음에야 보통 바이어들은 3가지 조건을 걸고 계약이 성립됩니다. 첫 번째는 inspection contingency라고 그래가지고 바이어가 인스펙터들을 데리고 와서 파운데이션에는 문제가 없나, 터마이트는 없나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집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융자 컨틴전시인데요. 당연히 융자를 받아서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융자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계약을 파기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감정 컨틴전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100만 불에 샀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내보낸 감정사가 그 감정가가 95만 불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5만 불이라는 차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 바이어는 그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인에게 감정가가 이만큼밖에 안 나왔으니 가격을 재협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이렇게 그 몰기지 파동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갈 때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감정가가 안 나와가지고 주인과 거의 10% 맞게 인하해서 재협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런 계약 조건을 걸고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결혼이 하고 싶어서 자기의 권리를 전부 다 포기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증권 가격이 완전히 30%, 40%, 50%, 60%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일론 머스크는 사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그게 중요해. 근데 돈만큼은 아니야. 요런 사고방식으로 이제 재협상을 하려고 썰라미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달걀 토탈에서 그 전체 사용자 중에 달걀의 숫자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 야, 내가 보니까 20%가 넘어. 그러니까 트위터는 뻥 찌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나 사라 그랬어? 네가 내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산다고 이렇게까지 해놓고 내가 판다고 했는데 그리고 네가 무조건 산다면 네 권리 다 포기한다며.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이제 트위터는 화가 났죠. 그 전에 일론 머스크의 협상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자주 가던 세탁소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세스 김, 저 하와이로 이사 왔어요. 여기로 혹시 오시면 콜. 알았죠? 그분의 세탁소하고 일론 머스크의 페이팔 본사가 있었던 165 유니버시티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분에 의하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고 빨래는 그냥 세탁소에 갖다 놓고 그리고 샤워는 YMCA 가서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 중독이에요. 그냥 미치면 모든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전에 자기가 그랬잖아. 자기 소유를 다 팔겠다고 해놓고 자기 집 힐스보로에 있는 집을 팔 때 23 밀리언 230여 개 산 집을 이제 팔 때 부동산에 내놓지 않아요. 지금 회사가 4개죠. 4개나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팔겠다고 또 덤벼봅니다. 그래서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판다고 그래도 업자보다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년 정도 내놨다가 안 되니까 부동산에 내놔서 팝니다. 그래서 사기를 23 밀리언에 사서 팔기를 32 밀리언 320억에 팔았으니까
업자한테 페이를 하더라도 거의 70억 정도를 이제 시세 차익을 3년 만에 이제 거두는데요. 이런 이제 일련의 행동을 보면 컨트롤 프리기기도 한 것도 같고, 그리고 이 조그만한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약간 구두쇠 기질도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집 주인이 바이어한테 이 집 가격에 영향을 주는 material factor를 꼭 디스클로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론 마스크의 입장에서는 네가 계란이 5%라고 했지만 20%가 내 생각에는 20%다. 그렇게 되면 광고 수익 모든 면에서 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가 20%가 아니라는 거, 5%라는 걸 증명을 해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했고, 트위터의 입장에서는 네가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지만 네가 사기로 했으니까 계약을 이행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주장이 되는 가운데 일론 마스크가 이렇게 금요일 날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1조 계약금 너 가져. 나는 walking away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트위트는 너 본인 빙자 가늠이야. 나 너 고소하겠어. 1조 필요 없어. 네가 우리 트위트를 네가 산다고 한 가격에 사도록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법은 항상 약자, 즉 바이어의 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집값이 급락하는 경우 바이어가 재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 역시도 새 집을 150만 불에 팔았는데 이 집이 완성될 즈음에 집값이 많이 하락을 해서 제 평가, 그러니까 제 감정을 더 신청을 해서 1억 정도를 깎아서 140만 불에 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집을 사실 때도 이런 그 마켓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이 재협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에이전트들하고 일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일론 마스크하고 트위터하고 법이 어느 쪽을 약자로 볼지는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듣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할로.